요양보호사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겁을 잔뜩 먹은 거야. 거의 바들바들 떤 것 같은 그 느낌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에 비유하면 토끼 세계라고 해요. 토끼 세계. 아니 토끼도 안 돼. 이건 다람쥐 세계 정도 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LA 가면 LACC라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거예요. 커뮤니티는 뭐예요? 사회잖아요. 지역사회. 그 칼리지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양반집으로 옛날 말한다면 행랑채, 그러니까 사랑채로 들어가기 전에 가서 준비하는 행랑채 정도. 대학의 행랑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들으면 그게 이제 학점은행제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녀서 4년제에 편입학하는 애들이 무지개 많았죠. 거기는 이제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꼬맹이들도 거기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초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안 다녀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고 대학으로 가는 길이 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에서는 내가 칼리지 수업을 들어도 된다라는 그 자격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18세 이하면, 근데 만 18세 이상이면 또 칼리지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에 따라가면 또 그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는 그냥 홈스쿨링 아시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 미국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홈스쿨링을 하고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이제 테스트를 보고 칼리지에 가서 일정 학점을 따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편입학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를 하나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심심하니까 애들 데리고 끌고 다닌 거지.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거기서 이제 기웃기웃 하면서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나는 그 주변 싸돌아다니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논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게 다람쥐가 있어요. 다람쥐가 미국은 참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그 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1층 살 때, 콘도 1층 살 때 1층으로 막 다람쥐가 밀려 들어오더라고. 그 정도로 다람쥐가 많은데, 하여간 다람쥐가 사람을 보면 잽싸게 도망가요. 그런데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는 또 와서 막 이렇게 먹이 달라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래. 근데 좀 화가 났다거나 좀 이 사람이 기분이 업됐으면 그 다람쥐도 알아. 강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안 가요. 근데 이제 하여튼 LACC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나무 있는데 거기 다람쥐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람쥐가 와서 막 우리 주변을 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다람쥐처럼 순진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한테서 온 연락은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건 처음 해봐. 자격증을 따고 처음 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일을 하겠잖아요. 처음 요양보호사 됐을 때는 그냥 내가 이 일이 하늘이 내린 나의 뭐 어떤 그 좋은 선업을 쌓는 그 선업의 그 매개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좋은 일 한답시고 그냥 내 몸 던져서 막 일을 하거든요. 허리가 이제 아픈 상태에서 집에서 집 청소를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네. 허리가 내가 이번에 삐끗해봐서 알잖아요. 전기가 띠르륵 하면서 생살이 물리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양원에 전화를 했대요. 아우 대표님, 내가 내일은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다 허리가 삐끗해서 했더니 뭐 허리가 삐끗했다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요양원 대표라는 분이 내일 선생님 못 오면 대체 세우고 쉬세요라고 하더래요. 대체 세우고 쉬세요. 네가 못 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네 대신 와야 돼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요양원이 그렇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없으면 주간이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 적어도 4명의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이 하시거나 많은 이제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8분을 낮에는 이제 케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딱 빠지면 다른 분이 그걸 때워야 되니까 곤란한 건 알겠어. 근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국가가 그 예비 요양보호사를
그러니까 22분의 어르신일 때 요양보사 10명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1명을 더 채용하고 있으면 국가가 그 보조를 또 하는데 그 1명을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요양보사들을 홀대하고 박대하고 마구마구 부리다 보니까 요양보사 하던 사람이 그냥 요양원을 떠나. 이제 아예 나는 요양원을 못하겠다라고 굿바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사가 절대 부족하잖아요. 못 구해요, 못 구해. 한 달 아니라 1년을 해도 요양보사 넉넉히 구하는 요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구했다 하면 또 그만두잖아요. 어떤 이유든 그만둘 수밖에 없어. 몸이 아작나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자존감 개 추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선생님 보고 그렇게 말하더래. 이제 가야 되냐, 이 허리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양원에서는 그렇죠. 네가 와서 일 안 해도 되니까 네 머리라도 좀 채우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뭐 설거지 이제 컵 같은 거 닦는 게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밥 차려드리는 것만 좀 해라 라고 하겠지만 요양보사 선생님이 출근을 했는데 이동도 안 하고 뭐 칫솔 그 이빨 닦은 거 그것만 설거지 한다거나 밥 차리는데 반찬만 놓으면은 그 따가운 눈살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르신이 나 좀 도와줘. 내 기저귀 좀 갈아줘. 안 갈아주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못 오게 하면, 오라고 하면 그냥 차단하시고 문자로 연락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월급 안 주면 어떡하냐, 이제. 한 달 거의 다 이제 했는데, 한 달 조금 넘었나, 어쨌거나. 또 이제 오버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 날보다. 그거 안 주면 어떡하냐. 노동부에 가세요. 내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15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지정한 월급날이 지났거나 하면 노동부에 가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분명히 통보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 사실 내가 통보하지 않았어도 내가 일한 월급은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면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월급 안 주는 거 아니니까. 아프면 나 먼저 챙겨야 돼요. 내가 허리도 아프고 자존감 상하고 분노로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했었어. 지금은 이제 며칠 동안 자고 또 자고 하니까 얼굴도 좀 괜찮아졌죠. 똑같이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얼굴이 괜찮아졌어. 어느 날은 자고 자다가 지쳐서 보니까 그냥 얼굴이 노숙자보다 더하더라고. 너무 많이 자. 이제 자기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 요양원에서 2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 몸 망가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양원에 가면 또 안 가면 또 어르신들이 눈에 어른어른 하잖아요. 가면 또 내가 막 하는 일이 보람 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플 때는 굿바이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